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올 연말 역대 최악의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늘 불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처럼 최악의 불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빌려서 아파트를 장만했고 이로 인해 빚과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은행에서 빚내서 집 사고 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빚을 낸 돈의 규모와 여기에 동참한 대출자의 수,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소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역대급이라 올 겨울부터는 추위와 고통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가능성이 커졌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9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이후 통계 중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8월 마지막 날에 주담대가 약 1조 6천억 원 가까이 불었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에 돌입하고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막차 수요가 하루에 몰린 까닭이다. 막차 수요 탓에 가계대출 증가액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일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총 568조 6,616억 원으로 7월 말보다 8조 9,1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7월 주담대 증가액 7조 5,975억 원을 불과 한 달 만에 돌파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8,726건이 신고돼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신용대출 잔액도 103조 4,562억 원으로 전월 대비 8,495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증가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시그널이다. 물론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도 전혀 없진 않지만 정말 드물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보다 총 9조 6,259억 원 급증한 725조 3,6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중 월간 최대 증가액이다. 불행 중 다행일까? 이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고 있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첫 영업일인 일시중은행 장부는 한산했다. 2단계 시행에 따른 주담대 한도 축소가 미리 예고된 만큼 고객들의 큰 혼선은 없었고 대출 상담과 신청은 지난달에 몰렸다. 빚 내기 어려워지기 전에 최대한 융자를 내자는 운동이 역대급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 많은 빚과 돈은 아파트 매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오른다. 문제는 10억 원이면 살 물건을 너도나도 빚내서 확보한 총알을 쏴대니 12억, 13억 원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르지만 이 가격이 유지될까? 역대급 연말 고통을 예측한 두 번째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역대 최장인 8분기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실질 흑자액은 109,45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줄었다. 실질 흑자액은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에서 실질 소비 지출의 식주 비용 등과 실질 비소비 지출 이자 비용 세금 등을 모두 뺀 금액이다. 물가를 감안해 실질적으로 가계가 매달 남기는 진정한 의미의 가처분 소득이다. 가계 월 평균 실질 흑자액의 감소세인 건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비 비소비 지출이 늘어서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탓이다. 이자 비용은 2022년 2분기 86,000원에서 올해 1분기 121,000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수 진작은 불가능하다. 데이터가 말한다. 지금 우리 내수는 진작이 아니라 작살이 나고 있다고.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 판매는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 역대 최장인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컸다. 빚내서 아파트 사느라 폭탄 돌리기 생양되느라 쓸 돈이 없다. 그럼 아파트를 정점에서 판 사람들, 돈 놓고 돈 먹게 한 기득권들이 돈을 쓰면 되지 않을까? 어림없는 소리다. 그들은 원래 돈을 잘 쓰지 않는다. 돈이 생기면 또 집 사고 땅 산다. 내수 진작에 도움되는 일을 의외로 잘하지 않는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 어렵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회사를 나가야 한다. 결국 없던 소득은 더 줄어들고 벼랑에 몰린 서민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 수밖에 없다. 원래도 겨울이 추웠는데 이들에게 올 겨울은 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부자들이 이럴 때 하는 또 다른 행위가 있다. 바로 저축. 저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은행에 처박혀 있으면 내수는 더 어려워진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 7월 한 달간 18조 원 넘게 증가한 데 이어 8월에도 16조 원 넘게 불었다. 금리가 혹시 내려갈까봐 그 전에 미리 예금에 가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정말 많다. 다만 그 돈이 내수와 실질 소비에 투입되지 않을 뿐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건설사 망하는 거 막기 위해 기형적인 정책을 펴온 정부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수고했다고 자뻑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개판이 된 경제 탓에 정권을 빼앗길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도 무척 커졌다. 경불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